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오늘 지수 좀 심하게 밀렸죠. 심하게 밀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좀 낙폭 엄청 과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좀 개인적인 시나리오, 이게 뭐 무조건 맞는다 이건 아니지만 대응에 대해서 조금 저는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그 계좌 포트 관리 이런 식으로 좀 이어갈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언급드리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 미국 선물 기술주가 1.5% 밀리고 있네요. 7시 기준인데 상당히 밀려요. 뭐 물론 이제 미국 선물 같은 경우 내일 아침에 지수랑 좀 정반대의 경우가 나오는 케이스도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찌됐든 세게 밀리고 있습니다. 세게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시황이 좀 안 좋을 때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지수 당연히 봐야죠. 플러스 미국 선물, 그리고서 미국 선물이 다음날 아침에 지수 종가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그래서 지금 선물을 베이스로 갖다 시나리오를 쓰는 거고, 선물 자체가 뭐 진짜 여기서 뭐 대극적인 반전, 뭐 양봉으로 뭐 2% 3% 마감을 한다, 그런 거는 사실상 지금 생각할 필요는 없죠.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은 우리나라 지수 아침에 당연히 갭 뜬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면 되고, 갭 뜨면 내가 내 종목들에서 반등이 어느 정도에서 좀 정리를 할지 이 정도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갭이 막 미국이 막 미친듯이 돌리고 이거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오히려 뭐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항상 시나리오는 좀 안 좋았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 좋은 상황으로 넘어갈 때는 대응이 그렇게 필요는 없습니다. 왜? 좋은 시장이 이어진다, 좋은 흐름이 이어진다, 그냥 냅두다가 그냥 적당히 익절하고 이러면 되죠. 근데 지금 시황이 안 좋고 계속 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설명드리려고 하는 그 기준은 미국이 어찌됐든 좀 마이너스로 밀리면서 끝났을 때, 뭐 물론 여기서 또 마이너스 막 4% 5%, 그러니까 이제 뭔가 증시에 문제가 생겨서 밀리는 케이스 말고 그냥 공포감, 우려감 정도로 갖다가 밀리는 퍼센테이지는 한 1%대에서 한 3% 사이 정도를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해외 증시 같은 경우 이렇게 밀릴 때는 그냥 간단하게 아시는 법은, 실질적으로 내 친구가 뭐 미국에 산다, 뭐 아니면 뭐 유럽 쪽에 산다 하면은 그 친구가 뭐 이제 좀 평상시 증시 뭐 뉴스 이런 거를 보는 사람이면 연락하면은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은 여기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 해외 증시 보면은 오늘 5시 요쯤 전후해가지고 커지는 인플레이션 우려. 그래서 사실 인플레이션 얘기는 계속 나왔었죠, 시장이. 근데 지금 유럽 증시들이 좀 안 좋긴 하네요. 대체적으로 2% 요거 따라서 선물도 밀리는 것 같고, 미국. 그래가지고 무언가 좀 임팩트 있는 재료가 아니라 뭐에 대한 우려,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이런 거는 그냥 단순하게 조정 줄 때 쓰는 문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증시 밀리는 게 뭐 폭은 좀 되지만 인플레이션 얘기는 최근 계속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원자재, 천연가스, 뭐 이런 원자재들, 가스도 조금 뭐 상승 중이고, 뭐 기름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막 엄청 밀리고 그런 건 아니네요. 또 신고가 한번, 아니 전고점 이렇게 돌파해주고 살짝 밀려있는 모습이고, 석탄은 이야 진짜 잘 가네요, 석탄. 그래서 이런 원자재, 인플레, 그리고 석탄 같은 경우는 지금 인도 석탄 재고 바닥이다, 중국 전력난 이런 거 때문에 더 엮이는 그런 내용도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살펴본 바로는 무언가 특별한 임팩트 있는 이슈 때문에 밀리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거는 좀 나쁘지 않은. 여기서 뭐 이제 진짜 무역 전쟁이 뭐 발발했다,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어디서 무력 충돌이 있었다, 미국, 중국, 이런 게 있으면은 생각이 좀 더 달라져야 돼요. 아, 이거 하락폭이 더 커질 수도 있겠는데? 이런데 이런 우려감은 한 이 정도 선이겠네. 자, 그리고 이제 지수에서, 제가 지수에서 보는 거 말씀을 드렸죠. 저는 지수 볼 때 이동평균선, 이평선 플러스 5일선과 이격, 이거는 5일선과 이격은 무슨 얘기일까요? 5일선, 이동평균선 제가 5일선이랑 120일선만 보거든요, 지수를 볼 때는. 무슨 얘기냐면은 5일선과 이격은
크면은 뭘까요? 단기간에 변동성이 컸다라는 겁니다. 5일선에서 이격도가 상승 쪽으로 크다. 그럼 단기간에 상승이 그만큼 빨리 했다는 거죠. 5일 안에. 최근 3일 안팎으로 더 컸을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5일선과 이격이 하락으로 크다. 그러면은 최근 하락폭이 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관련해서 단기간의 변동성이 컸다를 보기 위해서 이거 보고 마지막으로 RSI 플러스 차트 지지 저항. 근데 이거는 그냥 포인트 개념 뭐 900, 950, 1000 라운드 피겨로 본다고 했죠. 차트 지지 저항. 지수는 엄청 차트를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복잡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950, 900, 1000 이런 라운드 피겨로 쭉쭉쭉 그어놓고 보시면은 어차피 다 그 안에서 치고받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평선은 뭐 이제 저항하거나 할 때 보기는 하는데 얘는 좀 잘 안 보는 편이고 5일선 이격 저는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이거랑 RSI 뭐 지지 저항은 그러려니 하고. 자, 그래서 저는 코스닥 위주로 갖다가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950 어제 사실 요 자리여가지고 좀 지지를 잘 해줬으면 했는데 그냥 오늘 뭐 여지없이 깨버렸어요. 그래서 차트상 950 깼으면은 이제 900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둬야겠죠. 이 다음은 900이구나 요거. 그리고 5일선이랑 이격도가 조금 또 벌어지네. 플러스 연봉이었죠? 그러면은 이격도가 꽤 벌어집니다. 이격도 오늘 봉을 그대로 갖춰놔도 한 거의 3, 4%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이격도가 꽤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내일 개파락을 하면은 더 베스트 자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오늘 일단 분봉 모습도 중요해요. 하락을 했을 때 제가 애매하게 반등 나오면 안 좋다라고 설명을 항상 드리죠. 어제 같은 거, 어제 하락을 했는데 그대로 많이 거의 돌려놨었어요. 그 다음에 밀렸고, 저는 이런 거는 안 좋아합니다. 차라리 오늘처럼 그냥 뭐 그 와중에 이제 저점 대비해서 좀 1% 적은 건 아닌데 밀렸던 거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하루 종일 밀어버리는 게 더 좋아요. 왜일까요? 이거 하락이 나와야 되는 게 그냥 이렇게 밀려야지 기본적으로 다음날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뭐 좀 기분 나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시원하게 밀고 반등을 안 줘야지 다음날 신용 물량이든 뭐든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주식시장에 흔한 얘기 있죠. 반대 매매, 개인들 반대 매매 우수수 털고 간다, 뭐 이런 얘기들. 개인들 반대 매매 물량을 받아먹을 수 있는 기관애인들은 항상 자금력이 있어요. 그 차이입니다. 개인들은 여기서 반대 매매가 나온다, 즉 자금이 더 이상 없어서 원금 대비해서 신용 쓰고 막 했는데 많이 밀려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 매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관애인들은 그런 자리에서 다음날 반대 매매 시장가로 시가에 쏟아붓잖아요. 반대 매매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 의지랑 상관없습니다. 다음날 시가에 시장가로 매도해요. 반대 매매 물량만큼.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개파락으로 시작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금 부족으로 반대 매매가 나오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나는 피눈물 흘리고 나 이거 시장가로 팔기 싫은데, 내 기준에는 이거 좀 더 올라오면 그때 팔고 싶은데, 근데 안 기다려주죠. 얘네는 그냥 시스템상 한도 초과했네, 너 내일 반대 매매 그냥 통보하고 다음날 그냥 시스템상 강제로 갔다가 장 전부터 시장가 매도를 걸어놔요. 그 해당하는 물량만큼을. 대신에 기관 외국인들은 그런 반대 매매 나오는 구간에서 걔네는 살 돈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엄청 큰 거예요. 제가 평상시에 말하는 게, 오늘 아침에도
이게 반등이 좀 나오면은 비중 조절 조금은 해둘 것 같다, 나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뭐 제가 강제로 막 권유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데,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고, 그게 이제 기회가 될지, 아니면은 뭐 나는 그럴 수도 있죠. 나는 이거 시가에 뭐 반등 좀 나오고 해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뭐 순절이든 뭐든. 근데 팔고서 지수가 잘 가. 그러면은 아쉽죠. 이거 조금만 이따 팔걸. 1시간만 이따 팔걸. 2시간만 이따 팔걸. 그 사이에 막 이렇게 되니까 항상 선택이거든요, 주식은.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게 있냐면은 오늘 말씀드리려 했던 게 그거예요. 지수에서 추세 관련 지수뿐 아니라 뭐 일반 종목들도 똑같은데, 추세라는 게 참 애매모호한 단어입니다. 흐름, 무언가 딱 정의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추세라는 말 저는 좀 쓰기는 하는데, 이거를 사실상 누구한테 설명할 때, 뭐 제 지인들 교육할 때 이럴 때 쓰기는 하는데, 이걸 주축으로 매매를 한다 뭐 이러진 않아요. 대신에 그냥 참고하는 건 좋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추세, 자, 하락 추세가 최근에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이거는 애매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누가 봐도 하락 추세였어요. 근데 이 하락 추세가 언제 멈추냐, 언제 반등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즉 누가 봐도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하락하고 개파락하고 돌려주나 싶더니 그 저점 깨고 또 밀고 또 밀어요.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전저점 깨고, 누가 봐도 이 구간에선 최근에는 하락 추세였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지금 시황에 이걸 일부러 냅뒀어요. 미국 디폴트 10월 18일 헝다 거래 정지, 이거 지금 뭐 때문에 정지 먹었는지도 얘기 안 나오고, 24일 전후 디폴트 얘기 나올 수 있고, 오늘 아침에 중국 부동산 관련해서 다른 기업도 뭔가 좀 그 문제 생겼다, 이런 얘기 있었죠. 거기다 뭐 미중 무역 전쟁 이런 거는 뒤에 얘기인데, 이건 좀 날리고, 즉 어떤 느낌이냐면은 재료에서 악재가 계속 존재하는 상황, 즉 리스크죠. 그리고 차트에서 추세가 계속 밀리는 상황, 이건 차트 관점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자, 이렇게 밀리고 있으면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요 구간을 잘 보세요. 요 구간, 이렇게 흐름. 오늘 말고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구나. 이렇게만 봐도 지금 단기간에 엄청 밀었거든요. 10% 밀었어요. 그럼 개인은 공포감을 갖겠죠. 왜? 내 계좌에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실질적으로 공포감을 안겨주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종목들을 봤더니, 오늘 그냥 한번 이거 하락 정리를 해볼까요? 뭐 15% 막 다 10%대네요. 그냥 밀린 게 대충 봐도. 0200 볼까요? 상승 140, 150 종목이고 하락이 1300 종목입니다. 몇 배 차이죠? 코스피 100 종목 상승하고 800 종목 하락이에요. 압도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이 오늘 많았다는 거죠. 자, 하락 추세일 때 이거 보고서 뭐 하락 추세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엄밀히 말하면 추세라는 게 정립이 되어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니다 보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 조금 주관성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누구나 다 하락 추세였구나라고 생각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특히 여기 저점 깼을 때부터는. 그래서 제가 추세라는 게 좀 애매모호해서 그게 좀 설명드릴 때 안 쓰는 게 좋은 단어이긴 한데, 하락 추세요. 하락 추세일 때 뭐가 생기냐면은 공포감이 더 커져요. 계좌, 들고 있는 종목, 소외 종목, 시장 봤더니
100종목 상승하고 1200종목 하락하고 있고 이러니까 공포감이 더 커지면은 개인이 하는 행위가 뭘까요? 투매가 투매를 부른다고 했죠, 제가. 지금 이제 슬슬 주식 카페 가면은 곡소리 나고 있을 겁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개인들 곡소리 날 때 그때가 매수 기회다. 다들 알고 있는데 항상 이 문장은 알고 있지만 정작 매매를 하고 있다 보면 나도 같이 곡소리를 내고 있어요. 왜? 평상시에 하락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리스크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매매를 하다 보니까 그냥 매매를 해요. 그냥 물렸네? 그러면 한 3% 5% 밀렸을 때 추가 매수하고 또 내려가네? 또 추가 매수하고 추가 매수 하다 보니까 와 풀베팅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30% 40%야. 신용 내일 반대 매매 나온대. 공포감. 그리고 주변 둘러봤더니 다 같아요. 다 곡소리 내고 있어. 머리로는 다 알아요. 이성으로는 어디서 다 들었어. 개인들 곡소리 날 때 매수 기회라는 거 다 아는데 알면서 왜 못하고 있냐면은 애초에 이 리스크 밀리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서 매매를 해서 그래요. 그리고 하락 추세일 때 공포감이 더 커지면은 뭐가 잘 나올까요? 패닉셀 플러스 아까 전에 반대 매매. 그리고 그거 많이 보셨죠? 시가 개파락. 제가 항상 개파락은 기회다. 내일 아침 지수 개파락은 저는 분명히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일 괜찮을 거예요. 지수 개파락 지금 미국이 돌릴진 모르겠는데 애매하게 돌리는 것보단 저는 무조건 개파락하는 게 훨씬 더 지수에도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뒤에 흐름도 개파락은 기회인 게 개인들은 하락하는 종목에 섣불리 들어가지를 못해요. 무섭거든. 반대로 상승하는 종목은 잘 타요. 갈 것 같거든. 틀린 말이 아니죠, 이 말이. 초보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상승하는 거 그냥 따라잡고 밀리면은 놀라서 손절하고 아니면 손절 못하는 케이스는 기도하고 뭐 대응이란 개념이 없어요. 하락 추세일수록 거기서 조금만 더 민다? 개인들 깜짝 놀라서 패닉셀 나옵니다. 아침에 자연스럽게 반대 매매 나와요. 위에서부터 물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기회이다. 기관 외국인 얘네들은 자금력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보면은 이거 지수 개파락하고서 좀 반등 나올 때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 애들 귀신 같습니다. 아침에 시가 개인들 반대 매매 쭉 나올 때 걔네들은 신나게 매수해가지고 일단 오전에 땡겨요. 오전에 땡겨서 팔아먹고 그거를 유지시킬 때도 있고 뭐 다시 밀릴 때도 있는데 그건 그 뒤에 이야기죠. 오전에는 걔네들이 받고 땡길 때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을 때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중간에 반등을 조금이라도 준다? 오늘 아침에 종목들 그래도 대체적으로 좀 갭 뜨고 시작한 애들도 많을걸요? 그 소외주에서는? 뭐 있을까? 진원생명과? 얘는 좀 떴을라나? 자, 안 봤던 애들인데 아침에 그래도 3% 좋네요. 네이처셀. 얘는 뭐 이슈 있었나요? 뉴스 없었는데. 여튼 이런 식으로 오전에 오늘 지수 살짝 당겨줬죠. 그 와중에 다 달라붙는 거예요. 복구하려고 개인들이. 그러니까 슈팅 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밀기 시작하면은 페닉스를 나오는 거죠. 내일 아침에도 반대매매 나올 거예요. 오늘 3% 밀렸으면은 안 나올 수가 없죠. 종목도 기본적으로 막 10% 20%씩 밀려 있는데. 근데 그런 곳은 현금 있는 사람들, 기관 외국인들한테는 항상 기회라는 점. 개인들 곡소리 날 때 매수하면은 수익 볼 확률이 높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시행을 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 분들은. 왜? 나도 같이 곡소리 내고 있거든. 평상시에 똑같이 매매하다가 비중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좀 반등할 때도 난 이거 수익 구간에서 팔고 싶어. 혹은 본전까지 와야지 팔고 싶어. 근데 이제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 그냥 하락이 아니었죠. 리스크가 존재해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설명을 드렸던 게, 좀 반등 나오면은 일단은 좀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한 게, 이게 오늘 저도 이렇게 바로 밀릴지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계속 밀리고 있었고, 차트가. 재료는 눈앞에 뻔히 있어요. 이 악재는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장중에 미국 선물도 밀려. 그리고 뭐 인플레 우려 이런 거 등등 얘기도 계속 있죠. 인플레 우려도 있겠네요. 인플레. 근데 아침에 살짝 돌려준다? 물론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본절 심리 같은 것 때문에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아요. 그러면은 내가 거기서 정리하고 뭐 밀릴 때 좀 추가 매수 이런 게 안 될 것 같으면은, 애초에 이거를 지금 이 이슈들이 언제부터 나왔죠? 헝다는 뭐 저번 달부터 계속 나왔고, 미국 이것도 저번 달 말쯤부터 계속 나왔죠. 연휴. 그거에 대해서 나왔을 때부터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언가 좀 시황을 흔들 만한 악재가 있을 때는 섣불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야, 이 정도 밀렸으면은 많이 밀린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뒤통수 한 대 또 맞아요. 그래서 얼얼한데 이 정도면은 내가 좀 맞기까지 했으니까 괜찮겠지? 그러면 또 다른 곳에서 또 뒤통수 또 맞아요. 그래서 곡소리, 눈물이 나면은 그때 이제 진짜 막 시가 반대 매매 강제로 난 팔기 싫은데 난 팔기 싫어. 근데 시스템이 그냥 안 돼. 너 돈 없잖아. 반대 매매 해야 돼. 니 거 물량 몇천만 원어치 반대 매매. 내일 아침 시장가 매도 예약이야. 문자 날라오죠, 친절하게. 울며 겨자 먹기로 아침에 반대 매매 나왔는데, 반대 매매 나오고서 종목들은 귀신처럼 반등 나오면서 난 그거에다가 또 내동매매로 막 달려들거나 아니면 보면서 진짜 억울해요. 이게 반대매매 겪어보신 분들이 겪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반대매매 처음 당했을 때 좀 그 당시에는 큰 돈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큰 돈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진짜 좀 억울하더라고요. 반대매매 나오고서 종목이 바로 아침에 10% 땡겨버리니까 눈물 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런 게 항상 기회라는 것 알면서도 진짜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마음 다 알아요. 항상 머리로는 이쯤이면 되겠지, 근데 이쯤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2번 정도는 더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분할 매수도 오늘 아침에 이제부터 슬슬 한 3번에서 정말 길면 5번 정도까지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한 게 이런 구간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지수에서, 요거는 뭐 이제 계속 좀 그냥 뭐 잔소리 같은 얘기였는데, 지수에서 보면은 내일 일단 오전 중에 반등줄 확률 정말 높은, 오전? 좀 뭔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반등을 내일 아침에 개파락을 한 2% 정도 하면은 일단 오전 중에 높은 확률로 땡겨줄 거예요. 한 8, 90%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반등이 뭐 어디까지 나오냐, 그건 장이 좀 열려봐야 하는 건데, 일단은 이 RSI 지표 같이 했을 때 지금 오늘 20포인트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RSI가 19.64네요. 이게 정말 많이 밀린 거거든요. 최근 2년 동안 없었어요. 30 밑으로 내려오는 건 조금 있었어도 바로 반등이 나왔는데, 20 밑으로 내려갔던 게 코로나도 이때입니다. 13% 밀었을 때 이때 20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만큼 지금 낙폭이 좀 세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요소죠. 반등에 대해서. 단기간에 RSI 지표는 단기간에 변동성이 얼마나 셌냐, 이거를 좀 대충 수치화해서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코로나 때 13% 밀었던, 진짜 공포감이 극에 달했던 때죠. 그리고 극에 달하고 반등을 줬을 때 극에 달했던 때가 16이었습니다. 20 밑으로 내려갔을 때예요. 그 앞에 여기 연달아 하락을 막 이런 식으로 했을 때도, 근데 이때도 좀 징그럽게 세긴 했네요. 이때도 20이었어요. 20.46. 근데 지금 그 20을 깼어요. 그만큼 낙폭이 좀, 이거 좀 세죠.
5일, 1, 2, 3, 4, 5, 6, 6일 만에 10%를 밀었습니다. 거기다 지금 이런 밑바닥도 아니고 포인트가 좀 상승한 곳에서 민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뭐 내일 오전 중에 내일 시가죠. 시가에 좀 잘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낙폭 과대인 종목들이라던가,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좀 설명드렸던 그런 섹터라던가, 혹은 최근에 주도주였던 애들, 보통 이제 이런 기술적 반등은 위에서 강하게 버텼던 애들은 조금 반응이 좀 밋밋할 때가 많아요. 밑에서 밀리다가 지수 반등 따라서 우와 하고 같이 올라오는 애들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는 뭐 강한 종목이 또 갈 때도 있기는 한데, 오늘 낙폭과대, 오늘 종목 고점 대비해서 밀린 종목들도 많죠. 뭐 BNC, 국전약품, 얘네들 지금 시간에 좀 많이 밀렸거든요. 5%. 그래서 얘네들도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종목들 좀 다른 것도 있겠지만, 뭐 이런 주도주였던 애, 얘도 좀 과하게 밀린 느낌이 있고, 뭐 등등. 바이오니아도 전저점을 깼네요. 얘는 외국인 3일 사고 있고, 이런 것도 좀 괜찮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그냥 지금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린 건데, 내일 오전 중에 저는 이제 그냥 제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오전, 아니 시가 개파락 1%, 1.5%는 됐으면 좋겠는데 1% 이상이면 뭐 이제 시가에 비중 좀 실을 예정입니다. 비중을 좀 어느 정도 많이 넣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베팅하고 플러스 오전 한 10시에서 그냥 뭐 9시 반이죠. 9시, 그냥 아침 9시부터 한 12시 사이에 어느 정도 반등 나올 거예요. 나오는 폭에서 대다수 정리하고 오후장은 따로 지켜봐야 돼요. 이게 개파락을 하면 내일 오전 중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정말 높거든요. 여기선 저는 한 거의 7, 80, 90%, 8, 90% 정도 생각할 정도로 내일 개파락을 하면 할수록, 특히 이제 2% 이상이면 이 지수 개파락에 따라 비중을 저는 조금 다르게 할 거고, 개파락이 크면 클수록 비중을 더 하겠죠. 그래서 이것 따라서 베팅을 하고 오전 중에 반등을 주는 구간에서 뭐 오후까지 가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 낙폭이 워낙 세다 보니까 오전에 개파락하고 오후까지 막 미친 척하고 갈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가려면은 그것도 봐야겠죠. 미국 선물이 최소한 밀리면 안 돼요. 양봉이면 양봉일수록 좋고 밀리면은 안 된다. 최소한. 그런 점. 그래가지고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고 그 뒤에 매매는 그 뒤에 매매죠. 이제 또 악재 또 있다 보니까 뭐 막연히 들고 가기엔 사실 지수, 종목 낙폭 자리들 보면은 들고 가고 싶기는 하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꽤 있어요. 많이 밀린 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황상 악재가 이때까지는 계속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을 줄 때 좀 정리를 하지 않을까. 저도 스윙 계좌는 지금 한 몇천 마이너스입니다. 뭐 그렇게 별로 걱정은 안 되는 게, 내일 아침에 사가지고 다 탈출부터 해가지고 익절할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지금 종목들을 잘 선택을 해두셔야 돼요. 그거랑, 그리고 이럴 때는 한 종목에 좀 내가 풀베팅하는 느낌보다는 이것저것 좀 뿌려두는 식이 좋습니다. 그럼 뿌려두면은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종목 많으면 컨트롤이 안 된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시가에 그냥 뿌리고 매도만 해요. 제가 자주 하는 건데, 시가에 그냥 쭉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시장가로 아니면은 이 종목은 요 정도까지는 내가 매수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개파락 하겠죠. 보통은 매수 걸어두고 쭉쭉쭉 장 시작하고서 매도만 해요. 그때부터는 그냥 매도도 걸어두는 케이스도 있기는 한데, 좀 비중 더 들어가고 한 애들은 걸어두는데, 아니라면은 시장가로 왔다가 수익 3%? 5% 찍혔네? 시장가 매도. 저는 이런 식으로 매매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좀 지수 관련해서 내일 아침이 개파락을 하면 좀 괜찮은 구간이지 않을까. 그리고서 그거에 대해서 뭐 제가 생각하는 이유, 뭐 차트 자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RSI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반대 매매 내일 분명히 오전에 좀 많이 터질 거예요. 시가. 왜?
고점 대비해서 10% 계속 주르륵 내려왔기 때문에 내일 많이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들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는 날은 항상 거의 기회였어요. 거의 반등 오전에 세게 줬던 그런 날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해가지고 이 뒤에 이런 우려감 있는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자신의 매매에서 물론 이 영상이 현금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대신에 그건 생각하셔야죠.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내가 좀 어떻게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이 뒤에 밀릴지 다시 돌릴지는 모릅니다. 내가 이거 지수 좀 애매하다, 돌릴 것 같아, 이 정도 많이 밀렸으면 돌릴 것 같아, 좀 많이 며칠 동안 돌릴 것 같아, 그러면은 안 팔고 버티시면 돼요. 근데 이거 돌렸다가 또 흔들흔들 할 것 같아,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생각하는 만큼 비중을 다 덜 필요는 없어요. 내가 물려있는 종목에 100%를 팔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올라갈 거에 대비해서 한 3분의 1만 한다거나 3분의 1 팔고서 올라가면은 3분의 1로 갔다가 어느 정도 그래도 맨징이 되죠. 반대로 3분의 1 팔고서 내려갔다? 그럼 3분의 1 밑에서 좀 추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 자금, 내가 그만큼 싸게 산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왔다가 계좌에 대해서 내가 물려있다고 그냥 냅두고 본절 무조건 기다리겠다, 이거는 아니에요. 무언가 좀 물려있을 때일수록 최대한 머리 쓰시면서, 진짜 이게 뭐 정답은 없거든요. 사실 내가 팔고서 뭐 그냥 쭉 가면은 진짜 열받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면 하실수록 점점 탄탄해지실 겁니다. 주식에선. 그리고 이런 거 항상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냥 중간중간 있는 조정 정도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RSI는 엄청 많이 밀리긴 했는데 단기간에 과하게 밀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종목들만 이제 차트 보면은 좀 강력하긴 한데, 얘가 애초에 이런 자리에서 좀 밀릴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었고, 사실 지금 하락은 추석 연휴 때부터 계속 좀 헝다가 스타트 끊고 뒤에 뭐 얘기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금 하락은 사실 좀 대처를 할 기회는 몇 번 있었거든요. 이 하락이 제대로 나오기 전에, 이때라던가 28일이라던가 뭐 이전에 그 디폴트 얘기도 계속 나왔었고 해가지고, 혹은 이런 반등했던 날이라던가 그거에 대해서 이미 지나긴 했지만, 다음에도 이런 조정, 이런 문제는 증시, 주식을 할 거면 계속 생깁니다. 항상 생각을 좀 해버릇 하셔야 돼요. 이번만 주식 매매하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 이런 하락에서 퇴출 당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엄청 많을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시장 카페만 가도 뭐 곡소리부터 해가지고 막 뭐 마이너스 막 인증 막 엄청 올라오겠죠. 인증 또 마이너스 인증, 여하튼 그런 좀 안 좋은 얘기들 엄청 많을 겁니다. 힘들다, 뭐 이거 뭐 반등 기회 있는 거냐, 이런 얘기들. 근데 이제 그런 거 결국에 주식은 남이 먹여주는 게 아닙니다. 내 판단으로 내가 매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생각을 많이 해두셔야 돼요. 지금 맞았지만 다음번엔 안 맞겠다, 이런 거. 내가 지금 실수를 했지만 다음번에 또 같은 상황이 오면은 그때는 실수가 아니라 나는 기회로 만들겠다. 뭐 물론 그냥 꺾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거기까지가, 잔인하게 말하면 거기까지 끝인 거예요. 나 도태됐어, 나 못하겠어, 주식 못하겠어,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재수 없을 수 있는데 진짜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우쭈쭈쭈 우리 애기 좀 더 노력해봐 해주지 않아요. 현실은 그냥 자신이 의지가 꺾이면은, 그래 네가 꺾였지 뭐, 누가 케어를 해줘요? 형제? 부모님? 아니에요. 친구? 정말 친한 친구 중에 실력 있는 애가 있으면은 케어를 해주겠죠. 그런 게 아니라면은 결국 내 스스로 해내야 돼요. 항상 말하지만. 하여튼 항상 영상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내일 지수 좀 반등 시원하게 나오면서 좀 다들 웃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